길고 길었던 탄핵 변론 기일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변곡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여론 그리고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헌재에서 10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좀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주요 장면, 최주요 심리라고 할 수 있죠. 증인 신문. 그게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아마 이달 말쯤에 가서는 마지막 변론 그리고 내달 초중순 사이에는 헌재 결정문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세 증인들 모두 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다. 우선 첫 번째 3시부터 시작된 신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기존의 국회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국무회의뿐만이 아니고 이제 개엄 당일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본인의 증언인데 예. 주로 핵심 국무회의겠지만 기존에도 한두 차례 국회에서 답변이 있었죠. 그 발언과 뭐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말과 요번에 다르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그날 왔던 국무위원들 전부 다 만류를 했다. 전과 같은 진술이고요. 이거에 예.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한두 명은 뭐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거부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진술을 해서 부분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국무회의의 형식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이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예. 형식상에서 흠결이 많았다. 둘째, 계엄을 하려면 현행 개헌법상 국방장관이 계엄 건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아무개로 임명한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계엄 포고문이랄지 내용, 사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려면 부서라고 하죠. 참석자들이 다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서 그게 다 하루하루의 역사 문서로 남는 것이니까요. 예.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등등 해서 자신은 이번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나 대통령실에서의 회동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톤의 진술을 하였고요. 이어지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지 아직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들도 아마도 이전과 큰 진술의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하나 관심인 것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예. 부분적으로 팩트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4가지 버전이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네. 이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거나 바뀌면 신빙성이 크게 낮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의 문제까지도 도달하는 거잖아요. 통상. 근데 이번 홍장원 메모가 증거 채택 단계까지 가진 않겠지만 자신 있게 그동안 두 국회와 이전 헌재 1차 증언에서 말했던 것과 국정원장이 말했던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일단 제기되었던 몇 가지 조금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석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예,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증언할 때 또 잠시 이제 퇴장을 해가지고 뭐 한덕수의 증언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퇴장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신 거는 또 예전에 KSOI 소장도 하셨고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여론조사를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제 10번의 변론 기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탄핵 기각 여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좀 나왔습니다. 좀 개요하고 좀 설명해 주시죠. 개요도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예. NBS 4군데 여론조사기관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죠.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데 2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전국 거주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응답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전체 응답률 19.8%. 아시듯 많이
귀에 익으셨겠지만 표본 샘플이 1000명일 때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기각 여론이 한 25년 1월 둘째 주, 셋째 주 그 언저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예.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가 약 한 달 조금 전인데 1월 2주 차이는 62%였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오늘 나왔죠. 그건 55%로 한 7%포인트 정도니까 적지 않은 변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예. 탄핵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은 처음에 33%였는데 같은 기간 예. 이번에 3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탄핵 파면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게 조금 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370명이고요. 예. 민주당 지지자 337명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정당 지지를 밝히지 않은 이른바 중도층 지대에 있는 분이 한 290명 정도로 추론이 가능한데 제가 한 4년간 거의 매주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에 입각하자면 국민의힘 지지라고 밝힌 370명은 평소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에 들고요. 물론 민주당 지지자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초기에 계엄 대 내란 국면, 계엄 내란 대 국민 예. 이렇게 구도가 짜여졌을 때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국민 쪽의 의견이 컸는데 대통령 구속 및 탄핵 재판이 본격 돌입하고 이제 형사재판도 시작되고 하니까 계엄 문제는 사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가 보다. 그러면 당연한 수순이 이제 차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보궐선거예요. 이건 전임자의 임기 단축에 따른. 이 선거가 갖는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양당 대결 군도 프레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게다가 괴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에 잔뜩 움츠려져 있었던 보수 진영에서 특히 극우를 중심으로 발언과 행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들의 결집 강도가 좀 더 세다. 그래서 기각 여론도 조금씩 커진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게 일정 부분 한계에 이르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어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이것도 좀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비교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비교한 것과는 조금 비교 시점은 다른데요. 2월 첫째 주와 지금 시점을 비교해 보면 예. 나는 헌재 1년의 심리 과정 신뢰한다. 52%에서 55%로 소폭 늘었는데 이건 그냥 와 제법 늘었네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 예. 허용 오차 등을 감안하면 미미하게나마 늘었지만 의미를 부여할 만큼 큰 변화로 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3%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니까. 반면에 나는 헌재 신뢰하지 않는다. 2월 첫 주에는 43%였는데 지금 41%입니다. 이것도 2%포인트 정도 변동인데 이 정도는 그냥 큰 흐름 차원에서는 변동이 없다라고 차라리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다른 예전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예. 정치적 대결 최대로 양극화되어 있고 예. 투쟁적 분위기 결사항전식 분위기잖아요. 양측의 극렬 강성 지지자들만 대놓고 보면 예.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다 그런 말도 하던데 저는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껏 달구어진 그걸 생각하면은 다른 헌재 재판이나 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높지 않거든요. 예.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 아주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편 정당 지지도와 이제 정권 교체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접점 양상을 보이던 두 의견 정당 지지도하고 정권 교체론이 이번 조사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리얼미터를 제가 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 지금 보니까 정권교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1월 셋째 주가 중대한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1월 셋째 주 때까지는 보수 굉장히 위축되었던 12월 3, 4일 계엄 직후부터 탄핵안 통과 그때로부터 보수 우익의 결집 양상은 계속 우상향 커졌죠. 예. 그 정점을 찍은 게 1월 셋째 주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정권 연장시켜야 한다는 건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도 그때를 피크로서 다시 내려가고 하는 추세인데 현재는 양측의 최강성 지지자들만 거의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정치가 지나친 양극화로 저는 기존 방식의 여론조사로 국민의 정확한 심리 상태나 여론 지형을 알아내는 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오던 차에 이번 계엄을 기점으로 저는 그 편중 현상이 아주 극에 달했다고 보는데 예.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정권 교체론이 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결정적이었던 건 서부지법 폭동, 난동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극우 세력에서 이렇게 점거하고 막 그런 소동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중립지역, 중립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잔뜩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질서 상태 큰일이 나겠구나. 이거는 법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선을 넘는 이른바 레드존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 아닌가 해서 이분들께서 의견 표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론이 조금 더 다시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모일 만큼은 다 모여 있어요. 예. 그분들 숫자로만은 그분들만의 지지 강도로는 이런 차이를 변별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1월 셋째 주 이후로 진행되는 양상 최근에는 대구 및 광주에서도 극우나 보수권에 있는 분들이 가서 엄청난 규모의 원정 시위나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예. 저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상식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우려가 일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좀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1월 셋째 주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이었는데 2월 둘째 주에는 이게 48.6에서 44.5로 떨어졌고 그리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1월 셋째 주에 46.2였는데 이게 2월 둘째 주에는 51.5로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예.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어선 거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2월 둘째 주 아까 개요 소개해드렸던 요때 더불어민주당 43.1, 국민의힘 41.4로 민주당이 계속 뒤지다가 국민의힘에 이제 네. 역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참고로요 하나만 예. 더 말씀드리면 아마 숫자가 많이 나오면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작년 12월 말에 정권 교체시켜야겠다. 그 여론이 60.4%였어요. 그게 1월 60부터 점점점 내려와서 1월 셋째 주에는 무려 46까지 빠졌다가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 해서 오늘은 51.5까지 다시 온 거죠. 그렇지만 계엄 직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낮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강성 보수 진영을 지지층을 결집을 해가지고 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을 조금 반등 탈피를 한 것은 맞는데 이제는 다시 그게 좀 발목을 그렇죠. 잡고 있다. 그게 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그 결정적인 것은 서부지원 폭동 예. 사건에 대한 특히 중립지역에 계신 분들의 강한 반발과 비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MBS 전국 지표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7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소폭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이 다시 앞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얘가 맞아 이렇게까지 꼭 그 입도 양단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수 또는 국힘 지지자라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힌 분들이 1,000명 중에서 몇백 명인가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재료로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은 어떻게 요리해도 짭니다. 싱거운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번 주에는 좀 더 많이 조사에 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인데 그게 일정한 흐름을 두고 나타나면 그쪽 진영에 계신 분들이 발언 욕구가 강하구나. 예. 할 말이 많구나. 그래서 여론조사에 귀찮다고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도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보수 분들이 계엄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됐다가 선거 국면으로 바뀌어 가면서는 똘똘 뭉치는 강도와 속도 예. 결집의 강도와 속도는 조금 더 빨랐다. 그리고 그 역작용으로 이쪽에 계신 좀 진보적이거나 변혁 지향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뭉쳤죠. 중요한 것은 가운데 계시는 분들 특정 정치 성향을 선뜻 밝히기 꺼려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건데 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네. 정권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쪽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특징 좀 짧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우선 앞에서 뭐 얘기를 했지만 탄핵 후에 있던 여론조사들의 흐름들 이게 거의 내전 수준이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양 진영의 좀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좀 우리가 더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탄핵 이후는 고관심층들뿐만 아니라 초고관심층들만 응답을 하고 있다. 이 편중이 너무 심해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수치를 유권자들의 저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직역하면 안 되겠다. 네, 그건 심한 거고요. 둘째, 내란과 국민대 그 프레임에서 지금은 선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옮겨와 있다. 대선, 조기 대선 뭐 국면이 사실상 그렇죠. 들어섰다. 실질적으로 예. 왔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아마 대부분 5월 중순쯤에 대선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들 대부분 속으로는 짐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조금 지난 얘기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헌재 재판관 3명 임명권 가지고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서 관통시켰다면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여론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즉 꽤 전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혼란 국면에서 국민들의 상당수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책임과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예. 명복상의 여당은 국민의힘이 맞지만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해서 행정부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되는 일도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걸 겨울잠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근데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켜버렸으면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하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이 전체적인 12월 3일 계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론의 변곡점을 보자면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은 영원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고 앞으로도 이건 여러 번 회자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을 움직일 또 하나의 변수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56.9, 반대가 38.3으로 압도적입니다. K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일에서 17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한 건데요. 자, 찬성 56.9, 반대 38.3. 요 정도면은 이게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진영과 프레임이 명백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물어도 큰 차이는 안 나게 나와요. 답변이. 예. 그런데 우리가 12월 3일 계엄 그 직전으로 한번 조금 시계를 거슬러 가보면 그때 가장 컸던 사안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검찰 수사, 그다음에 황금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대통령 부부가 선거 개입에 얼마나 관여돼 있길래 저럴까 하는 것이었고 예. 또 하나는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당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 말했던 김건희 특검법
통과였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느닷없이 11월 3일 밤에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서 모든 걸 빨아들인 블랙홀이 돼버렸고 그 이후로 우린 2달 넘게 계속 계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다시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도 일부분 나오고 있고 포렌식도 끝나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역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계엄은 계엄이고 탄핵은 탄핵이고 헌재는 헌재인 것처럼 이 폰 안에 있는 대통령 부부의 불법 위법 편법 사항이 뭐였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은 물론 지금 계엄보다 탄핵보다 내란보다 더 큰 건 없긴 하지만 예. 그 명백한 불법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는 국힘의 잠재 후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꺼진 불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이제 찬성 반대를 지금 정치 성향별로 나눠 보니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가 69.6, 찬성이 25.7 예. 이렇게 나와요. 제법 보수 진영에서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명태균 특검법도 이게 대선 후보들과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유불리로 사람들이 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가 여러 가지 상처를 남겼는데 그중에 하나 예.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여론조사기관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명태균 씨에 의해서 이른바 여론조사 조작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론조사의 초고관심층들만이 답변하고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외면해버린다. 그 외면의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조작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정도였어? 예. 정말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여론조사 일종의 사회 공공재거든요. 명태균 씨가 자행했던 조작 뭐 누구를 몇 % 앞서게 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범죄예요. 범죄. 예. 쉽게 말하면 마을 공동 우물에 독을 푼 겁니다. 이것은 계엄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게 달궈져 있을 것이고 규탄 마땅하고 수사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예. 이른바 보수권 내에서도 이것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 하나. 예. 또 하나는 거명되는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 중에 명태균 게이트에 직간접으로 대부분이 이름이 한 번씩 걸쳐 있거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중에 특히 뭐 지금 중요한 것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명태균과 몇 번 만나느냐 어떤 관계였느냐 양측의 해명이 너무 다르니까 예. 그럼 명태균 씨는 아주 자신 있게 뭐 말하잖아요. 4번 뭐 만났던 식당 이름까지 콕콕 찍어가면서 한 번이든 4번이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은 정직성을 볼 겁니다. 꽤 오래된 얘기고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닉슨의 워터게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도청 사건이었죠. 출발은 정확하게는. 도청이었는데 예. 도청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드러나자 닉슨은 현직 대통령인데도 걷잡을 수 없이 휘말렸고 예.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른바 정치인들에 대한 정직함 여부는 어느 나라 국민이건 지금 우리 수준의 국민은 그때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민도가 예. 이 거짓말이 드러난다면 누구도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다들. 알겠습니다. 예, 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은 서로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없고 서로 네.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하고요. 짧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같은 여론조사인데 최근에 이제 대선 뭐 선호도 뭐 이런 것들 대선 주자들 선호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다 1등인 거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데 국민의힘 주자들이 좀 요게 흥미로워요. 지금 최근에 조사 방금 앞서 소개시켰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2월 셋째 주에 이재명 대표가 31%인데 김문수 10, 오세훈 8, 홍준표 5, 한동훈 5, 그리고 무응답 없음 모른다 31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31이었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따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인데 권역별로 진영별로 따져보면 민주 야권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31%고 예. 여권 잠재 후보들 다 합치면 한 28쯤 돼요. 나온 사람만. 예. 그래서 총합으로 보면 결국은 대선은 후보 대 후보, 당 대 당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계엄이라는 엄청나게 큰 충격과 정치 내란 이 성격을 감안하면 차이가 많이 나게 차기 대선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결집이 최대한 이루어지면 의외로 적은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죠. 예, 이거 방금 소개시켜드린 여론조사는 이제 전국 지표조사, 네, 맨 처음에 MBS. 예, MBS 여론조사였고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막상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확 차이 나기보다는 양 진영 결집으로 인해서 뭐 48대 52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직 예단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은 있습니다. 선거전이 어떻게 그 시대 정신이 뭘로 잡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보가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로 가느냐, 예. 그리고 뭐 제3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등의 예상되는 후보의 활동 양상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사회 대개혁 이슈도 있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2심도 예. 4월 말경이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만 예. 위증교사에서 2심에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아마 알겠습니다. 되겠죠.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어떤 후보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중도 확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다음에 그거는 한번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